네, 어제 주요 실무진 인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이 본부장급 6명 외에 추가 발표한 주요 실무진들을 보니까요. 이 돌직구쇼 가족들, 저는 아직 새빵살이라 돌직구쇼 가족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보면 전주회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 김병민 대변인 당연히 있고 저희도 박정아, 저기 우리 강원 원주시가 당협위원장 다들 이제 이름을 올렸네요. 자, 돌직구쇼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볼 수 없고 또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보면 또 하기 그럴 테니까 이재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참가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돌직구쇼에서 국민의힘 쪽에 화력이 좋은 분들 저희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리 선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공보단과 대변인단을 발표했던 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전진 배치해서 결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죠. 사실은 누가 보다 여론전이 대선을 사실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활약을 했던 분들을 전진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자리는 또 이게 사령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지금 비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딱 띄네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합류하기는 참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이 논란을 보면서 이 어떤 인선 갈등하고 있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내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우리 국민 중에 도대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왜 갈등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혹은 장재원 의원 몇몇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를 그걸 지키겠다는 건데 사실 왜 그런 줄 아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 자체가 이 갈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쟁이 만약에 보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외연 확장을 둘러싼 논쟁이면 사실 그 갈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도대체 왜 갈등한지 알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며칠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알쏭달쏭한 선문단만 계속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계속 쩔쩔매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 자체가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흐르면서 전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정치력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부족한 정치력만을 우리 각인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나고 있어서 이 논란을 빨리 매듭짓지 않고는 지금 앞으로 지금 민주당도 이미 위기가 와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띄우자마자 위기가 오는 그런 굉장히 위기상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이렇게까지 흐를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결국 봉합되지 않는 걸까? 발언의 강도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어디 보니까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지금 떠들어놨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나는 밖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내 입장을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물러나질 않으니까 윤 후보가 바뀌지 않으면 합류를 안 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거 내 마음이지 그거는. 밖에서 돕는다 한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괄선대위원장은 꼭 김종인 위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어제 저도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올 줄은 잘 몰랐기 때문에 주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주접이란 단어 쓰긴 쓰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찾아보니까 추하다, 약간 염치 없는 활동을 할 때 이런 주접 이런 단어를 쓰던 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두 사람 정말 끝인 겁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봤더니 나한테 최후 통첩한다고 주접 떨어놨던데 그 뉴스 보고 차라리 잘 됐다.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막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그럴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잃을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어차피 연세도 높으시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이번 그 대선에서
패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그 이재명 그 부장이 이야기했지만은 부족한 정치력을 메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3시간 이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KTX를 그만두고 새마을호나 뭐 다른 걸 타려고 할까? 만약에 새마을호 타고 3시간 내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이제 정치력이 진짜로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좀 의문도 많이 들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비유가 KTX와 새마을호에 비유하시고 정말 귀에 잘 들어오네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의중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총괄 선대위원장 없이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저와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그런 그 조정을 할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다는 딱 하나의 요구가 뭐였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요구는 사실 2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하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물려라. 뭐 아주 정확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김병준 위원장이 정책통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정책통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너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쨌든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을 통해서 집권 플랜을 짰던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역할이 겹치면서 자신이 오히려 뭐 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또 하나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제 아마도 지금 사실 본부장으로 임명한 분들이 계시죠.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조직본부장 그리고 뭐 직능본부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등 임명했는데 좀 이런 인물이 아니라 좀 참신한 인물들을 좀 기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2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싱크 들은 것처럼 사실상 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보수혁신이라 외연확장 이런 논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 대립으로 좀 흘러버린 거죠. 이 두 사람의 갈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점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민주당 모습이 미래의 앞으로의 국민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 구성 자체를 하고 나서 굉장히 갈등을 빚었고 이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지율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사실 내부 갈등이 빚어진 건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제 결국은 지지율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미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가 많이 없어지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선대위 재조정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려면 지금 어쨌든 구성이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좀 더 선대위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그 의사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삼고철여에 어떤 예우를 했다 이렇게 평가도 했지만 어제도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삼고 패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요즘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님에 대해서. 제일 힘든 사람은 김병민 대변인 아닐까. 뭔가 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친분도 있는 데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의 입 역할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줄다리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결별입니까? 다시 합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하나 소개하면 이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건 국민통합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더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정말 어려웠던 보수정당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놓은 분입니다. 어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일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 하나가 잘 보도가 안 된 게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그 위원회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후보의 진정성, 가치 철학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내용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만들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여러 내용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삐그덕거리는 얘기가 나오면 와 역시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또 굴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그 다소 거친 표현을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근데 언뜻 잘못 들으면 윤석열 후보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언론의 익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나왔던 내용을 기자분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자칫 건너 뛰고 얘기하다 보면 와 둘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함께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익명의 캠프 관계자도 캠프 관계자니까 그 표현이 뭐 잘못 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아까 대변인 이제 발표된 걸 보면 다 현역 의원들인데 또 유일하게 원회에서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어제 이제 저는 이재명 기자님의 예측이 대단히 정확했다라고 보는 게 이별의 명분 아니냐. 저도 혹시나 이 만남이 봉합될까, 이 갈등이 봉합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별의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정치인은 연락도 안 했다,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보다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나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이런 부분들을 명분으로 쌓곤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저께 만나서 이제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종인 대표는 별의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윤 후보께서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네. 이제 당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승호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 강준우 대변인 양준우 대변인 등이 얘기했듯이 지금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권이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인사권, 예산권, 공천권인데 지금 공천 끝났고요. 예산은 뭐 당 대표가 행사할 거고요. 결국 이 김종인 대표는 결국 이 인사권 혹은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좀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단 이게 발표된 건 보면 다 그냥 예를 들면 KT의 딸을 정말 부정 취업시켰던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올드보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아마 이 김종인 대표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온도가 안 느껴지시겠지만 전 조명 때문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이렇게 하면 불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건 제가 알고 있어서